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학생 독립운동 95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자 재판이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여수 해상에 정박한 4만 3천 톤 화물선에 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횡포와 불의에 항거했던 건 어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는 전국으로 번져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웠는데요. 어제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식민지 노예계약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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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당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재현한 공연입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독립운동 참가 학교의 후배 학생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역사의 위기마다 대한의 학생 청년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자유와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한일 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돼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3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학교 32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5만 4천여 명은 등교나 수업 등을 거부하며 시위했고 수많은 학생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쏘아올린 항해 정신은 널리 퍼져나가 국내외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3.1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은 학생 독립운동은 95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사회와 후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제95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우리 모두는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과 핏빛으로 물든 희생에 발딛고 서 있다며 그 정신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라 잃은 서름과 독립에 대한 열망은 치열했던 독립운동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으로 면면이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출근길은 다소 흐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추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쪽 한기가 남하하겠고요. 기온 자체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900년대 고흥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월파 서민호 선생인데요.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졌던 서 선생의 업적을 되돌아보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은 1903년 고흥에서 태어나 초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 유학을 갈 정도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만 상해 임시정부 비밀 지령문 배포와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 때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 붙어서 어떤 그런 민족해방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점들과 해방 이후 이제 어찌됐든 간에 국가범죄에 대해서 맞서 싸웠다라는 부분들은 좀 높이 살만한. 서 선생의 업적 가운데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이 평가됩니다. 1935년 운영난에 빠진 송명학교를 인수했고 남선무역을 운영하며 각종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최근 남도학연구원은 서 선생 서거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업적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남도의 입장에서 특별히 좀 더 주목해야 될. 하지만 서 선생에 대한 지역의 인식과 관심은 저조합니다. 서 선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고향에 남은 흔적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한번 우리 서민호 선생님의 이 선양 사업을 2001년에 건국 훈장을 받고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월파 서민호. 월파의 참모습을 밝히는 두 번째 학술 행사는 오는 21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자 재판이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광주지방법원 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순호 전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화정 아이파크 책임자 17명 등에 대해 오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하부층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2022년 1월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했고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학교 여행 중에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을 학교가 퇴학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정숙, 이상현, 이민수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이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5월 학교 울릉도 여행에서 뒷자리 학생이 버스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고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쯤 여수 해상에 정박해 있던 4만 3천 톤 화물선에 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해상에 길이 200m, 폭 10m의 검은색 기름띠가 발생했고 해경 경비함정과 민간 방제선 등이 투입돼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급유 작업 도중 기름이 공기순환 통로로 흘러넘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에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119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19 이송 서비스는 장애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수능 전날까지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응급환자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장에 구급대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치열했던 1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과 함께 전국의 시선이 집중됐던 곳, 바로 곡성이었는데요. 지난주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바쁜 걸음으로 군정을 시작한 조상래 곡성군수를 인터뷰온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곡성도 이번에 선거 정말 치열하게 치르셨잖아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그 말씀들을,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곡성의 현재 현실과 또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정말 생생하게 듣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군수님 공약을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것 이런 것은 내가 꼭 챙겨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군단이나 다 마찬가지 현실입니다만 우리 교통 약자들을 위한 우리 농어촌 버스 무료화와 농촌 수요 응답형 택시를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르신들이 많고 그 이동권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는 56개 노선에 20여 대의 농어촌 버스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버스 운수 회사와 협의하고 또 저희들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준비를 하고 또한 수요 응답형 택시, 마을 택시 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해서 군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교통 약자들이 충분히 교통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사를 들어보니까요. 군수님께서 청년 유턴 지원금 그리고 청년 기본 수당을 제공해서 곡성의 청년들이 좀 정착할 수 있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이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곡성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곡성을 또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곡성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그러한 정책과 우리 청년들이 25세가 돼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하고 비교 분석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대축제 곡성에서 여셨잖아요. 네. 군수 취임하시고 바로 숨 돌릴 틈 없이 큰 축제 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우리 개막식 때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곡성도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 어린이들이 우리 곡성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지도자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 또 제일 뜻깊게 생각했던 프로그램 하나는 곡성 전국 어린이 가족 요리 대회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요리 되게 핫하잖아요. 예. 그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해설이 곁들인 관현악단 연주를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보는 것을 보고 우리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도 더 많이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광주 MBC에서도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 실은 곡성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소아과 운영하셨잖아요.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지나요?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팠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 1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8천만 원의 모금이 됐었습니다. 그 모금을 가지고 출장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출장 진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 2로서 8월부터서 2억 5천만 원의 지금 모금을 고향사랑 지정 기부제로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아과 전문의가 우리 곡성 지역에 상주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곡성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곡성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곡성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에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65살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이슈가 뜨거워졌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충청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경제계는 물론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량 측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에서 경영 관리와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강수석 이사는 만 60살 정년이었던 3년 전 회사와 재계약했습니다. 회사가 먼저 재고용을 제안한 겁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기뻤고 회사에다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회사 전체 직원 57명 가운데 10%가 넘는 7명이 60대로 정년을 넘겼습니다. 아예 다른 회사에서 은퇴하고 입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재고용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는 필요한데 사람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나름의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건 인건비 측면에서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좀 부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임금 피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해서 재고용을 하고 그랬는데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정년을 단계별로 65살까지 늘렸고 대구시도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정년 연장 확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져서 65세에 수령하게 되는데 60세에 퇴직을 하면 5년이라는 소득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4월 충청권 60살 이상 취업자는 288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충청권도 정년 연장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아직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세종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각은 또 좀 다릅니다. 도서관만 가도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년이 연장되면은 저희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일자리가 부담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복지 혜택 확대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MZ세대도 평생 직장이 없고 과연 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는 게. 기업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력을 줄일 수 있으며 고용 여력이 충분하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제계에선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고용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전세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전세값이 집값의 80%가 넘는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치솟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구의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실거래 가격은 4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매매가의 80%가 넘는 3억 5천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세값이 집값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2년간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요. 거의 기존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가시려고 하시죠.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3.7%로 전국 평균에 비해 5.7%포인트 높았습니다. 울주군과 동구, 북구가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5개 구군 모두 이른바 깡통전세 주의 단계인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모두 111건, 사고 금액만 244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파트값이 내리거나 보합세를 보이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80%는 보증금이 담보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주변 집값과 전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 중에 대출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은 전세 가격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를 위해 자성대 부두를 완전히 비우는 유례없는 항만 대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대교를 통과하기 위해 대형 크레인 높이를 낮춰 배에 실어 나르는 해상 운송이 한창입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지선에 실려 부두를 떠납니다. 부산항대교가 가까워지자 아슬아슬. 크레인 머리 위로 겨우 3m를 남기고 천천히 무사히 통과해 1시간 만에 바다를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유례없는 해상 운송 장면입니다.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 2단계로 편입되면서 허치슨 터미널이 간만부두로 이사를 가게 된 건데 부산항대교 통과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는 60m에 불과한데 암벽 크레인 최대 높이가 2배다 보니 그대로는 실어 나르지 못하는 상황. 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높이를 낮췄습니다. 이 작업에만 한 달. 이후 레일을 받쳐 크레인을 부두에서 바지선으로 옮겨 싣고 나르게 된 겁니다. 높이도 문제지만 육중한 무게와 날씨 변수까지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약 800톤의 무게를 잘라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게 제일 난제였고요. 전례 없는 이동에 지상 최대 이사로 꼽혔지만 첫 번째 크레인 이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나머지 5대 크레인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이사가 끝나고 나면 이곳 자성대 부두는 완전히 텅 비게 되어 부두 기능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미 비워진 우암부두와 양곡부두까지 부산항대교 안쪽 부두들은 북항 재개발 2단계에 포함됩니다. 북항의 컨테이너 부두 기능은 부산항대교 바깥쪽인 신선대, 간만, 신간만 부두로 직접화 일어나여 지금보다 컨테이너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30 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였던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 2단계의 핵심 공간으로서 시민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형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끝나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승리로 이끈 이범호 감독이 현역 사령탑 최고대우로 재계약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구단은 2024 시즌 통합 우승을 일군 이범호 감독과 계약 기간 3년간 연봉 5억 원 등 총액 26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2월 계약 기간 2년간 9억 원에 사인했는데 기아가 우승 성과를 높게 평가해 다시 계약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가 마늘과 양파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가입 기한은 난지형 마늘은 오는 8일, 한지형 마늘은 오는 29일, 양파는 22일까지고 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마늘 양파 농가는 모두 4,500여 곳, 지급된 보험금은 2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가 성면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성면으로 인한 질환이 의심되면 광주시 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서와 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요양생활수당이 한 달에 최대 170만 원가량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장례비 약 300만 원과 특별유족 조의금 최대 5천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출근길 무렵에는 다소 흐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추워지는 날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쪽 한기가 밀려오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기온 자체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9도로 매우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 20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대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